네, 초가 거사노 파트에서 우리 뒤쪽 이야기가 조금 잘렸죠. 담초 파트를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좀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쪽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건데, 결국 이렇게 현대시 두 개에다가 이제 수필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 최근에 본 이제 2023년도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전시에다가 두 개에다가 이렇게 수필 하나를 붙이는 그런 결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 수필들을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내용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난해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그 내부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전달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들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 수필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교훈.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칭되는 부정적인 부분들. 이렇게 대칭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긍정적인가, 뭐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전 수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수필의 그런 전형성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약간 편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부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되는 것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려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 수필에서 이 사람이 호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좋아하는가, 이런 지점들만 좀 잘 따라가시다 보면 수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보기가 있으면은 조금 좋은데, 이 보기 같은 경우는 사실 문학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과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이제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해서, 약간 은유나 비교적인 부분들이겠죠. 여기에서 사물의 속성을 실체로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을 전체로 대신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하게 되겠죠. 결국은 다른 대상,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일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미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서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이걸 읽으면서 이제 선생님은 시각, 그 다음에 이 후각,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리딩을 할 것 같아요. 때마침 꼴배는 자가 가지고 와서 솥을 가는 대로 베어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자, 벌써 뭐가 나왔죠? 경험이 나왔어요. 이 사람의 관찰이나 체험이 이제 등장을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가 여기에서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꼴배는 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꼴배는 자는 어떤 감정? 아쉬워하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다라고 해요. 뭘 하는데? 이 꽃들을 베는데 그거에 대한 나의 감정은 뭐예요? 이에 대해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럼 벌써 어떤 꼴이 만들어지는 거야? 벌써 이 꼴배는 그 꼴배는 자, 이 꼴배는 자인 거죠. 와,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는 뭐야? 아쉽다야, 아쉽다. 아쉬움이 없다. 그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아쉽다인 거지. 한숨 쉬잖아. 탄식하고. 그럼 이게 왜 그럴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현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둘레를 물들리니
천기와 함께 타고난 현상을 부어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난다. 모라는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하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겠는가. 자, 이 작품에서 결국은 찾아내야 되는 건 마지막 줄이죠.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이 헤아림이 있겠는가? 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서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서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헤아림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땅이 낳고 하늘이 길렀기 때문에 만물이 모두 은택을 입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자연물들이 하늘이 똑같이 냈고 서로 다른 형태와 다른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물리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의 차이가 있겠는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다? 우리 모두 하늘이 공평하게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요, 새로운 가치관은 아닙니다. 이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사고하는 부분들이 모든 자연 만물들은 공평하다, 동일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들은 큰 이제 이슈는 아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처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소나기에 가을서리처럼 변한다. 이는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문자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이제 대칭이 또 만들어지네요.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있고요.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소나기에서 가을서리처럼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매칭이 만들어져야 돼요. 대칭이 만들어져야겠죠. 찍찍.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부호가 장막 속. 그래서 부잣집의 그런 둘레, 부잣집의 정원에 있는 거고요. 어떤 것은 우리 위쪽에서 나왔었던 이제 낫을 가지고 죽어버린다 이런 것들인 거죠. 뜰악은 사람의 가까이에 있고 교회의 땅은 멀리 막혀서 있어서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는 가깝기 때문에 인간과 가깝다. 그래서 친하고 이거는 멀다? 멀리 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깝다 멀다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 저어하다라는 단어를 모르셨다면 어휘 공부를 조금 내가 소홀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싫어하다입니다. 싫어하다. 이렇게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서술어들은 여러분들은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곧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죠? 또 이제 얘기를 또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자, 요황과 위자, 모란과 진귀한 품종을 이르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품종, 애초에 태초에 나왔을 때의 그런 본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즉 여기서 존엄, 성씨, 존엄, 약간 귀족, 양반, 귀족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성, 이름이 없다, 그죠? 이름이 없는 이런 백성들,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속이 번성한데 빽빽이 늘어선 것은 가늘고 작으며 높은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 것들은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그래서 뭐 뿌리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라든지 높은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늘다, 가늘다, 작다, 그죠? 그 다음에 낮다, 들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탄법.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결국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것들은 뭐에 달려 있다? 인간 때문이다. 사실 이 본질적인 차이가 뭐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인간과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하늘에 사사로움이 없기에,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어서
그 조화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함으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대칭 만들어지죠. 뭐와 뭐 하늘과 인간이에요. 얘는 균일해요. 하지만 얘는 균일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소원하는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이제 본질이라는 거고, 하늘이 이미 낳아주셨는데 또 어찌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비판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이 어떻게 동일하게 냈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하려고 하느냐? 왜 그거를 원망하냐? 이러고 있는 거죠.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으나 풀에게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 얘가 이제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거고, 그렇죠? 얘가 나비를 이제 다투어 타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 그래서 이거 구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해법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를 좀 보면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가기 앞서도 벌써 이제 이미지가 제대로 읽는다면 이미지가 벌써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공평하게 났는데 왜 우리 인간이 인간 주관으로 해석을 하냐는 거지. 얘 본질은 동일한데, 그죠? 본질은 동일한데 인간은 뭐가 만들어진다?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거를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형체보다는 쓰임새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죠? 아니죠. 이 이유가 이 본성에 맞게 이름이 됐다 안 됐다가 이 작품의 전제 조건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이것도 풀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게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만 세상이 행복하다. 이것도 뭔가 구조가 이제 잘못되어 있고요. 그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같이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바로 얘가 이제 되겠죠.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과 친함이 모두 있어서 이제 부정적이었죠. 네,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21번의 본질도 결국은 뭡니까? 이 주제의식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칭해서 이거의 이 하늘과 인간의 이 본질적인 차이, 요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다 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은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내면서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자 여기 보시죠,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벌써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우셨다면 이 적막함이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와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적막함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님이 없을 때, 님이 부재일 때 내가 이 방 안에 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있는 거야. 님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예요? 적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자연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 자연에서 혼자 적막하게 이 자연을 즐기고 있어요. 이때는 되게 긍정적인 자연인 거야. 혼자서도 자연 너무 해피하다. 이제 이런 결로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의도 자체가 이거 너무 고요하다, 너무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 응? 혼자라서 너무 좋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이라는 걸 통해서 이 인간과 가까운 약간 사치스러운 혹은 이제 선택적인 인간의 선택적 공간, 이 부귀를 누리는 그런 공간의 이미지를 이제 형상화를 하는 거지, 절대로 이 적막함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게 정확한 뜻이 아니더라도 되게 이상했었어야 돼요. 이 단어 자체가. 물론 이제 인상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부정이고 이것도 부정이기 때문에 인상적으로는 이제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랑 이제 매칭이 됐을 때 여기까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긍정이 됐을 때는 그냥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부정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좀 디테일을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만 이게 호기심인지, 이게 이제 의구심인지, 이게 이제 관조적 태도인지, 이게 적막함인지, 이 정도까지는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도 예시로서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모르는 작품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근간들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이제 이미지로만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실수가 됐다면 내가 이런 감정 정의에 대해서, 문학적 감정 정의에 대해서 아직 좀 부족하구나. 앞으로 배우는 작품들은 이런 감정선에 좀 초점을 두자.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정도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부족한 얘기들은 채워질 것 같네요.